프로토타입 제작하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된 초기 단계의 모델이나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과 동시에 모든 해결책을 테스트하고 제작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검증의 제품이 되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활용 재료로서는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는데요. 재활용품, 문구 공예품, 또 가소성이 높은 재료, 컬러 점토, 펠트지, 폼보드, 와이어 프레임, 또 스토리보드 등 다양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프로토타입 제작하기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종류와 최소 기능 제품의 의미를 살펴본 후 시험하기와 고객 사용성 시험과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예시를 통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선행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의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디자인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는 초기 개념 상태에서의 빠른 디자인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을 활용하고요. 세 번째로는 또 신속한 비교가 가능해요. 네 번째로 초기 제작함으로써 더 나은 피드백 수렴이 가능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시각적인 제작 활동이기 때문에 협업 분위기 조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하고도 빠르고 손쉽게 또 합리적인 아이디어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에서는 이 프로토타입 제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종류로서는 레고 플레잉, 폼보드, 페이퍼, 또 롤플레잉, 비디오, 3D 프린팅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용도에 맞게 다양한 재료 또는 활용도가 있겠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시제품 제작을 처음 하는 우리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용어 4가지를 먼저 영상으로 학습한 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이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제품을 처음 만들면 디자인과 설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데요. 디자인은 이제 맡기시면 자신이 원하는 기능까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만 하게 되면은 실무적으로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외형을 만드는 과정이고 기능이 작동하고 움직이려면은 거기에 맞는 기구 설계가 되어야 동작이 되는 시제품이 나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 목업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을 만드는 목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3D 프린터나 NC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들면 된다 이렇게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품 디자인과 기구 설계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제품 디자인은 결과물을 놓고 보았을 때는 외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디자인하면 이제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제품 디자인이라고 범위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로 제품 디자이너가 외관 형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은 이 외관을 바탕으로 기구 설계자가 구조와 기능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구 설계가 하는 일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품에서 목표로 하는 특정 기능을 구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 재료 특성에 맞게 금형 제작이나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는 경우 부품을 만들고 어떤 걸 쓸지를 결정을 하고요. 조립 등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 디자인과 기구 설계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제품 디자인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별도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디자인 맡기면 설계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품 디자인과 설계 비용이 나누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시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 시제품에는 실무적으로 디자인 목업과 워킹 목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목업이라는 게 실무가 같거나 비슷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디자인 목업이 이제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디자인 목업은 주로 외형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제품 디자이너가 3D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만든 데이터는 주로 외관 형상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간략하게 처리를 해놓고 주로 외관을 보는데 이 디자인 목업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 목업 같은 경우는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목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시제품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제품하고 목업하고 개념을 이제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제품은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제품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프로토타입입니다. 외형이나 기능, 구조를 평가하거나 요구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구현하는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디자인 목업은 제품 디자인에서 만든 외형을 보는 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킹 목업은 특정 기능이나 구조가 반영된 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시제품은 이 워킹 목업 쪽에 가깝습니다. 이 워킹 목업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기능 구현만 되어 있는 것과 금형 제작이 가능한 워킹 목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만들게 되면은 이 금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금형이라고 하는 게 붕어빵을 보시면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금형을 만드는 데는 이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 구현만 되어 있는 것은 금형 제작이 가능한 구조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단계까지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외형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능을 볼 것인지 금형까지 생산 가능한 시제품을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단계를 나누어서 제작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제품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디자인 비용, 기구 설계, 시제품 제작 비용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제품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게 되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금형을 만들고 진짜 생산을 한다면은
설계하는 난이도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제품인데도 설계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개발하는 스타트업 중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 시제품을 만들 경우 어느 단계까지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무적으로 제품 디자인은 외형을, 기구 설계는 구조와 기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스타트업이 말하는 시제품은 실제로 동작이 구현되는 워킹 모업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품 디자인 기구 설계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시제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최소 기능 상품이라 해서 이 최소 기능 제품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처음 고객은 누구인지, 또 고객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고객에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나온 MVP, 최소 기능 제품이란 뜻은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로 최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즉, 최종 완제품이 가지는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리는 MVP다라고 합니다. 최소 기능 제품은 에릭 리스라는 린 스타트업 개념을 만든 이분께서 처음 사용하셨는데요. 이 MVP는 이분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죠. 창업팀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객에 대해 최대한의 유효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제품의 초기 버전이다. 그래서 우리 초기 버전 MVP 이 내용을 기억합시다. 최소 기능 제품의 개요를 살펴보면요. 시장이나 고객에게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처음 제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제품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서 시장이나 고객에게 내놓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우선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이나 고객 반응을 확인하고요. 검증하고 난 후에 최종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해서 출시하는 것이 타당성이나 또 구매 효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업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최근에 많이 언론에 TV에 많이 나오는 음악 프로에도 봐도 예시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새로운 노래가 나오기 위해서는 데모 버전을 만든다 하잖아요. 그죠? 또 그 가수가 직접 부르지 않고 작곡가가 그 특정 가수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데모 테이프, 데모 버전 이런 것들을 우리 프로토타입의 MVP 기능이다 이렇게 연상시켜도 같은 연장에서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러한 최소 기능 제품은 잠재 고객이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미래 제품의 기본 기능을 목표하는 고객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구현해서 키워드는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죠. 그래서 고객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시키는지 테스트를 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솔루션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MVP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얼리 어답터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미래의 이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발전을 이끄는 피드백의 연쇄고리임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에 빨리 신속하게 제품의 활용성을 검증해서 고객의 니드가 적용되어 있는지, 또 빨리 흡수하고자 하는 이 얼리 어답터들에게 충분한 미래 이점을 알려줌으로써 충성 고객으로 끌고 오고자 함이 MVP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최소 기능 제품의 종류를 크게 보시는 예시로 했는데요. 먼저 익스플레이너 비디오 MVP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품이 무엇이고 왜 사야 되는지에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스플레이너 비디오 MVP다라고 합니다. 주로 출시가 되기 전에 우리 시각적인 영상, 또 짧은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익스플레이너 비디오. 두 번째는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요, 키워드나 배너 광고 등으로 유입된 인터넷 사용자가 다다르게 되는 어떤 마케팅 페이지죠. 그래서 한 번쯤 이게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시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시키는 것. 이게 랜딩 페이지라고. 랜딩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랜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유입할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데요. 앞에 두 개 얘기한 기능을 모두 제시는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수동적으로 제품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프린트 스토리인 개념으로. 그래서 이 수동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제작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페이지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 네 번째는 컨시어지라고 했는데요. 실제 제품을 사용할 때와 똑같은 단계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동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테스트 페이지만 기능에 1차원적인 기능을 갖는 것을 컨시어지라고 합니다. 점진적 MVP는 오즈의 마법사와 컨시어지 기법을 섞은 개념인데요. 기본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제품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해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할 때와 똑같은 단계를 모방한다는 것이 이 MVP의 키워드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는 MVP인데요. 제품을 만들기 전에 판매하는 특별한 경우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다가 캠페인을 시작해서 제품을 판매 또 론칭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제품의 새로운 가격대도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기능 MVP는 초보적인 수준에서 단순한 기능만을 탑재시켜서 제품으로 시작하는 MVP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MVP 실행 과정은 일반적으로 4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컨셉 확립 단계로 아이디어 노트 도구를 활용해서 컨셉을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주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시장 조사입니다. 고객 분석과 경쟁 분석을 통해서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서비스 흐름도, 스토리보드, 화면 흐름도, 화면 설정도, 또 요구사항 명세서 등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단계이고요. 구체화한 것을 이제 발주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겠죠. 여러 외주 개발 기업에게 견적을 요청하기 위한 발주 요청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하기 과정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창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의 질, 또 신뢰성 및 유효성을 만드는 평가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고객은 피드백을 하겠죠. 그래서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은 우리 창업자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꼼꼼히 리뷰하셔야 되겠죠. 시험하기 과정을 수행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게 유효화하고 또 프로세스 반복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드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 그 고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시작하기 또 시험을 통해서 4가지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하기 과정의 의미는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과정에서는 이 창업팀이 맞다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시험하기 과정에서는 창업팀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실행하라라고 우리 실무에서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용자 고객에게 프로토타입을 사용할 기회를 주며 해결책을 정제를 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를 통해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창업팀이 생각한 것을 반드시 고객이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시험하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객 사용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객 사용성을 위해서 다음에 5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학습이 용이하도록 사용자가 제품을 접하고 기능을 얼마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얼마나 빨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세 번째로는 기억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시도할 때마다 얼마나 쉽게 사용법을 이용하는가. 네 번째,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에러.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러를 접하고 얼마나 쉽게 이 에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만족입니다. 디자인이나 기능 피드백이 사용하기에 만족스러운지까지도 해보셔서 고객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때 바로 시험의 완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고객 사용성 시험하기는 5가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험하기 목표를 수립하고 설계 기획한 후 모집을 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프레임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목표 수립입니다. 시험하기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대상은 누구고 그 시험하기 항목은 무엇이며 관찰 포인트는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목표 수립 되겠습니다. 목표 수립됐다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시겠죠? 그래서 시험하기 시간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 그것이 설계 기획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하기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내부 인력을 통한 시험하기 검증을 하고 혹시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여분의 시험하기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는 모집입니다. 페르소나와 같은 어떤 사용자 고객의 섭외를 한다 치면 참여자들이 시험하기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시험하기에 대한 보상 내용을 결정하시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는 메뉴, 화면, 행동에 따른 결과, 즉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실행하셔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표정, 눈빛, 한숨 등 비언어적인 측면이 있다면 줄이자든지, 또 각종 행동 시 판단이나 메뉴에서 머무는 시간, 오류를 접했을 때도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 5단계의 결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하기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품 계획에 반영한 후 프로토타입을 실제 적용을 하고 다시 실험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퍼 프로토타입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서 프로토타입을 이제 지면으로 예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친근하고 예상이 되는 프로토타입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재료로서 스토리보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씬 1, 2, 3, 또 그에 따르는 화면 구성을 통해서 예상되는 스토리를 시험 확인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프로토타입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좋은 내용, 그리고 개선할 내용, 또 고객의 질문 내용, 추가 아이디어 내용 등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의 프레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